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라고 요구하며 큰 문제를 숨기려 합니다. 도네츠크에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푸틴이 도네츠크를 차지하려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러시아군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30마일 영토를 조금씩 전진할 때마다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의 집단적 압박에 따른 전략적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그 30마일은 도네츠크 요새 벨트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푸틴이 서부 도네츠크 지역에 위치한 돈바스를 점령하려는 목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 벨트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10년 가까이 이 지역을 러시아군 경멸을 위한 벽으로 만들었고 여러 도시와 정착지가 이 벨트를 이룹니다. 슬로비아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키우카, 콘스탄티니우카 등 4주요 우크라이나 도시는 강력한 방벽을 형성했고 러시아는 이를 아직 제대로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차시비야르 등 격전지는 이 벨트 밖에 위치했고 한때 우크라이나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이제 주변의 작은 정착지들과 연결되어 일련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20 고속도로라는 물류의 동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가장 힘든 도전을 안겨주고 있는데 러시아 대통령은 이 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이유를 다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도전하지 않으면 전략적 실수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요새 벨트를 이루는 도시들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2014년에 이미 한번 이 도시들을 점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벨트의 4주요 도시는 모두 러시아 중군사 부대에 점령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그 부대들을 몰아냈습니다. 러시아가 경고 사격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그의 군대가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는 것을 빼앗으러 올 것을 남들보다 일찍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한 도시들을 요새 벨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새 벨트는 지금 가장 강하며 도네츠크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 공격에서 방어할 준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방어에 10억 달러 넘게 썼지만 동부 대부분은 러시아가 점령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돈은 대부분 요새 벨트에 쓰였습니다. 10년 넘는 노력 끝에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거점이 됐습니다. 이 요새는 참호, 대전차 참호, 드래곤 스티스 콘크리트, 철조망, 지뢰밭으로 구성됐다고 저널은 전합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 1월 7일 기사처럼 우크라이나가 2022년 푸틴 군대 침공 당시 원했던 30마일 방어선을 이제 갖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어선이 있었다면 러시아군을 도네츠크 깊은 곳에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제4 기계화여단 소속 드론 대대장인 비아체슬라프 슈텐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같은 매체는 새 방어선의 광범위함을 강조합니다. 슬로비아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인근 방어선은 약 200m, 656피트, 길이로 뻗어 있습니다. 이 방어선에는 러시아 병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과 대보 병용 철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조망 뒤엔 깊이 6피트 폭 9.8피트의 대전차 참호가 있어 마치 열린 무덤 같습니다. 러시아의 장갑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포병과 드론에 의해 파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은 이어지며 도시 근처에 철조망 참호 지뢰, 드래곤 스티스가 점점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이 방어 시설들은 요새 벨트 30마일 전체에 걸쳐 이어져 돌파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건 단지 방어선일 뿐이니까요.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 특히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은 정찰 드론의 지원으로 계속 순찰하며 러시아 병사와 장비에 폭발물을 투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과 벨트 내 도시들 모두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크무트 함락 시 푸틴의 다음 목표로 알려진 콘스탄티니우케는 이미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벨트 점령을 시도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니우카가 함락된다고 해도 그저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아직도 훨씬 더 큰 슬로비아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포함해 3개의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요새 벨트는 더 영리하게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고정 방어선을 보완하는 비전통적 장벽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무 숲이나 지하에 배치된 소규모 방어 거점들로 이루어진 은밀하고 유연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 네트워크는 미끼와 원격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방어망은 러시아 병사들을 매복하거나 드론 포병이 공격할 살상 구역으로 유인하는 데 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고기 분쇄기로 불립니다. 이런 거점들은 병사들을 방어선으로 몰아넣어 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새 방어선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도네츠크를 원한다면 이 방어선을 무너뜨려야 하며 그는 도네츠크를 정말 원합니다.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에 따르면 요새 방어선 뒤 도네츠크 지역은 방어선보다 방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ISW에 따르면 요새 뒤엔 평지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진역에 대비해 하르키우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전역에 방어 시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새 방어선의 언덕 지형이 점령되면 그 작업은 자연스럽게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평가에 동의하며 푸틴이 요새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해 치러야 할 병사들의 희생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그 희생이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만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피해야 할 전략적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게 되겠지만 요새 방어선이 무너지면 도네츠크의 상실로 거의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푸틴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실수로 이어집니다. 요새 방어선이 언론에 주목받는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에 양도하라 요구하는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이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 언론 보도의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지역 포기를 압박한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1월 26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크렘린이 도네츠크 지역 양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 핵심임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재확인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 이후에 나왔습니다. 푸틴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의 영토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담은 1월 31일 주말에 시작됩니다. 미국이 단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푸틴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넘길 경우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반전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더 종속되고 러시아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결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잃는다는 것은 도네츠크를 잃는 것이고 도네츠크가 사라지면 러시아가 요새 벨트를 장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미국의 보장 제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1월 25일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가 모두 준비됐고 서명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그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을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젤렌스키가 준비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틀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관련해 큰 전략적 실수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1월 27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미국이 안보 보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을 잃게 만드는 미끼와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익명의 미국 소식통만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영토 양보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양측 모두 평화협정에 동의해야 하지만 평화협정의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인용문은 미국이 안보 보장 약속으로 의도를 관철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양보 압박 부인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랜 시간 구축한 요새 벨트를 잃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 이유는 4가지이며 첫 번째가 가장 분명합니다. 요새 벨트를 잃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방어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30마일 방어선을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줘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서 요새 벨트를 양도해도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점령하고 이후 우크라이나를 더 깊이 공격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새 벨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시도에 러시아의 공격 거점과 장벽이 될 것입니다. 요새 벨트 양도가 평화협상에 포함되면 왜 문제가 되죠? 젤렌스키는 2025년 4월 푸틴이 지난 10년간 25건의 평화협정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평화협정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사실상 어떤 협정도 아닙니다. 그건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차지할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순간 찢어버릴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닉 레이놀츠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육상전 연구원도
이 평가의 대체로 동의한다고 BBC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과거 행동을 근거로 미국의 지원이나 안보 보장을 지렛대로 쓰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명확하게 취해온 거래 중심의 접근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영토를 포기하고 싶어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요즘 벨트 양도가 큰 실수가 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점령 시도 중 자멸하고 있으며 요새 공격은 손실만 늘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27년 8월까지 도네츠크 점령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이는 2025년 12월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러시아가 요새 벨트 도시 중 하나인 콘스탄티뉴카의 소규모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러한 침투 시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요새 벨트 공략에 자원이 많이 들어 2027년 이 푸틴에게 최적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으면 2028년에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8년 말까지를 마감 시한으로 가정하면 벨트가 무너질 때까지 거의 3년 가까이 더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싸움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푸틴에게 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앞서 포크로우스크가 요새 벨트 밖 도시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쟁 전 약 6만 명이었던 이 도시는 1년 넘게 포위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종료됐어야 할 도시 공격을 위해 포크로우스크에 15만 명 이상을 집결했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포프로브스크 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10월 데이비드 X는 트렌치아크 칼럼에서 러시아가 2025년 초부터 10월 초까지 1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포크로브스크 점령 시도 중 발생했습니다. 한 달 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병사 2만 5천 명을 제거했으며 대부분이 포크로브스크에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상황을 아시겠죠? 포크로브스크는 러시아가 점령하기에 결코 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러시아 언론에서 도네츠크 입구로 불렸지만 요새화된 지금은 사실과 다릅니다.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포크로브스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도시들 중에는 그보다 더 큰 도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비안스크는 전쟁 전 인구가 11만 1천 명이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는 전쟁 전 인구가 20만 명으로 더 큽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더 큰 도시는 점령해야 할 영토가 많아 러시아군 징역이 더 느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브스크 방어전 교훈을 이 도시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프로브스크 포위전에서 왜 오래 걸리고 많은 병력을 잃었을까요? 벨트를 무너뜨리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과 손실이 필요할까요? 러시아가 그 답을 알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요새 벨트 전투에 끌어들이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에서처럼 러시아군 15명당 자국군 1명의 전사자 비율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비율과 러시아의 포크로우스크 점령 시도의 의미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푸틴이 서방, 특히 미국이 포크로우스크 함락 후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역을 쉽게 점령할 것이라 믿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새 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 러시아에게 수년간의 추가 전쟁과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추가 인명 피해를 안겨줄 무기와도 같은 것을 가진 셈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2027년, 2028 연추정조차 러시아의 서투른 전쟁에 관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요새 벨트를 내어주는 것이 엄청난 실수가 될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징역이 크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뉴보이스는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분석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러시아가 2027년 마감 시한의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027년 8월 말까지 도네츠크를 점령하려면 2025년 11월의 징역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래도 점령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징역 속도는 유지되지 않았고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초엔 거의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도네츠크 함락까지 몇 달, 심지어 몇 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만 언급하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위해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병사, 전차, 포병,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요새 지대에서 러시아를 철저히 소모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인명, 시간, 장비, 금전적 비용 등
러시아가 치르는 대가임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요새 지대를 내주면 전략적으로 큰 실수인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결정을 내리는 대가로 어떤 형태의 안전 보장이 주어질지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보호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을 인물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월 26일 러시아 외국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르시키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약속한 자발적 연합의 조건이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나리시킨이 평화협정 후 연합국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자라블료프는 전쟁 후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자발적 연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라 미국의 약속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도네츠크나 돈바스를 얻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인이라고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요새 지대를 내어준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내일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공격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수 없이 30마일 방어선을 지킬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뚫다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어서입니다. 오랜 기간 러시아에 유리했던 동맹이 이제 우크라이나 편에 섰습니다. 러시아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 동맹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푸틴이 숨기는 현실을 다루는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